병자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병자일주의 일간 병화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편제와 달리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이고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목표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일간 병화와 천간 신금은 병신합을 이루어 수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관성의 기운이 커지는 흐름도 되기에 안정적으로 들어온 재물은 다시금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 또는 체면 치레를 해야 할 상황에서 흘러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합으로 발생하는 관성의 기운을 잘 감당해낸다면 명예가 올라가고 조직에서의 위치가 상승하며 권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합이나 충은 합이 무조건 좋고 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합과 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사주 전체의 균형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병자일주의 일지 자수의 지장간에는 임수편관, 계수정관의 기운이 대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천간의 합인 병신합으로 들어오는 관성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인성의 기운이 대지해 있지 않기도 하지만 편관과 정관의 기운 모두 신축년에 들어오는 재성과 관성의 기운과 더불어 일간 병화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관성의 기운이 과대해지면 잘 버티고 참는 것 같다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지게 됩니다. 또한 좋게 말하면 재물에 대해 쿨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재물을 쉽게 생각하면서 과감한 투자나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관성의 압박을 그대로 버텨내려고 하면 몸이 아프거나 일에 있어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운세 흐름에서는 쉬면서 칩거하는 느낌으로 가라고 하지만 마음 상태에서는 무언가 불안감과 조바심, 돌출적 과감함 등이 생기기 때문에 마냥 가만히 쉬고 있기도 애매합니다. 다만 자신의 운세 흐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계속 인식하고 움직인다면 그래도 적절히 자기 단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가 신축년을 맞이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인성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로움과 배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굳이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수를 둘 필요 없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유지해 나가면 좋습니다. 더불어 너무 주변 눈치를 보고 체면을 따지며 배려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속 이야기나 불만사항을 말하지 않고 참기보다는 그때그때 미리 표현해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참 참고 머뭇거리다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그 쌓인 마음의 스트레스가 분출해 나가면서 한 번에 판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일간 병화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관성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병자일주에게 상관의 기운은 적절히 관성의 압박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상관의 기운은 관성과 충돌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두 기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중간중간 엇박자가 날 수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 체면을 따지고 싶다가도 그냥 주변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두서없이 에너지만 소진되고 결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일단 인성의 기운을 강화시키면서 기존에 해오던 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1차에서는 관성의 법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서 상관의 기운으로 풀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기운이 병자일주의 본질인 관성의 기운을 아예 깨부수도록 하기보다는 관성의 원칙과 울타리는 유지하는 중에 그 안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간 병화의 기운이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재성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병자일주의 일지 자수는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와 더불어 지지합이 되면서 토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만큼 병자일주는 천간에서는 병신합으로 관성의 기운이 커지고 지지에서는 자축합으로 식상의 기운이 커지게 되면서 식상과 관성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간이 강하다면 식상과 관성의 충돌은 재성으로 중재해 나가면 좋지만 병자일주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 가기보다 인성에 무게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무게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을 거부하고 피하고 충돌하려 하기보다 적절히 일단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을 가지기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특정한 원칙을 세우거나 명확한 결정을 하기보다 두루뭉술하게 상황을 유지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단 기본에서 수용적 자세를 취한 뒤에 그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도 하는 식으로 식상의 기운을 풀어내면 좋습니다. 즉 기존의 판을 뒤엎고 새로운 판을 만들려고 힘을 쓰기보다 기존의 큰 본질은 유지하면서 위에 토핑의 종류만 다채롭게 바꿔주는 모양새가 되면 관성과 식상의 충돌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병자일주에게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나 언변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한편 병자일주 일지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도화살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이라면 화개살은 자신의 재능 발현을 통해 관심과 명예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 자수 도화살의 기운은 지지합을 통해 축토 화개살의 기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만큼 병자일주는 신축년에 자신의 재능과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발현을 하려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병자일주의 기존의 모습과 틀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설수로 이어질 수 있기에 너무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거나 한 번에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려 하기보다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는 중에 조금씩 새로움을 가미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원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자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흐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이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터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자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태의 흐름입니다. 태의 흐름은 엄마 뱃속에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어떤 발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에너지는 있지만 불안정하고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방향성과 강하게 이끄는 힘이 없다면 불안정한 느낌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기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에 들어오는 양의 기운은 병자일주의 태의 기운을 강하게 이끌어줄 힘이 없습니다. 양의 흐름은 태의 흐름의 다음 단계이면서 생명의 씨앗이 1차적 발현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엄마 뱃속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기에는 버거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일주는 신축년의 양의 흐름을 맞이하여 무언가 독단적인 생각으로 무작정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 하기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단은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주도할 힘을 먼저 기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새로움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신축년 한 해는 자기 단련과 자기 수행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